어머니는 그동안 뭐하고 사셨어요? 요즘 시대에 노후 준비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부담 주시면 어떡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업도 안 풀리고 애 키우느라 바쁘고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요새 누가 부모 병원비 다 대주고 살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받은 게 얼마인지 알기나 하니? 그건 그거고요. 저희 친정은 미리미리 노후 준비 다 해놨다는데 연금도 넣어두고 보험도 들어두고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런 준비를 안 하셨어요? 나가라. 예? 너희 당장 그 집에서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노후 준비 안 했다고? 그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뭔데? 내 명의로 된 그 집 말이야. 오늘의 사연은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한 아들을 위해 결혼자금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다 해주고 아들이 사업한다며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마트 청소일하며 뼈 빠지게 모은 돈 다 내줬던 어머니.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어깨가 아파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되자 노후 준비는 왜 안 했냐며 냉정하게 돌아선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재개발 소문이 돌자 갑자기 찾아와 명의 이전 해달라고 조르는 뻔뻔한 모습에 어머니는 결국 시원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과연 어머니의 반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덕이고 인천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65이에요. 저보고 노후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게 아들 민호가 28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은이가 임신을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결혼 얘기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임신이라니. 뭐라고? 임신? 네. 벌써 2개월이래요. 엄마, 어떡해요? 아직 취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어요. 취업 준비한다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에서 갑자기 아이까지. 그때 남편이 편의점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희도 여유가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새끼 일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며느리 지은이 친정에서는 완전히 발끈했습니다. 혼전 임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을 강행하시려면 저희는 일절 도움 안 줍니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모든 건 제가 감당해야 했어요. 결혼자금, 그리고 신혼집 문제. 엄마, 우리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집에서 사는 건 어떻겠니? 어차피 방도 넉넉하고 애기 낳아서 키우면 엄마가 봐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은이가 그랬대요. 어떻게 시부모랑 같이 사냐고. 불편하고 싫다고요. 결국 집 리모델링을 해주고 저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건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신혼살림 차려주는 거잖아. 잠깐이야. 민호가 자리 잡으면 나간다고 하니 지금은 잠깐만 이렇게 비켜줍시다. 그때는 정말 잠깐일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자리 잡으면 다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친구 소개로 마트 청소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어깨가 좋지 않아 몇 곱절 일이 고됐지만 아들이 집 얻어 나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서 꼬박꼬박 모았어요. 그리고 아들 결혼 자금도 마련했죠. 아이 먼저 낳고 시골린다고 해서 뒤늦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지은이 친정에서는 정말 한 푼도 안 보태더라고요. 딸이 그런 실수를 했으니 우리는 모른다는 식이었어요. 괜히 제가 죄인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까지 다 제가 댔어요. 하객 접대비, 신혼여행비까지요. 그때는 그냥 아들 결혼시키는 거니까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나중에 잘 되면 갚아주겠지 하면서요.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민호가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저 사업을 좀 해볼까 해요. 사업. 무슨 사업? 인터넷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그때가 온라인 쇼핑몰이 막 뜨던 시기였어요. 돈은 얼마나 들어? 2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또 돈 얘기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저는 마트에서 야간 청소까지 추가로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모았죠. 그렇게 6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마련해 줬어요. 민호야, 이번엔 정말 잘해봐라. 엄마가 이 나이에 밤새서 일한 돈이야. 네. 엄마,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망했어요. 재고는 쌓이고 매출은 안 나오고 엄마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이제 어떡할 거니?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요. 이번엔 확실한 거예요. 또 사업이래요. 이번엔 식당을 차리겠다더라고요. 식당은 더 힘들지 않니? 엄마, 지은이가 요리 잘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맛집으로 한번 소문나면 그때부턴 걱정 없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마트 청소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려서 또 줬죠.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민호야. 알겠어요, 엄마. 이번엔 제가 꼭 다달이 갚을게요. 집 명의를 아들에게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은 제 앞으로 낸 거고 아들이 다달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 주더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황당한 건 1년 만에 식당 문을 닫았어요. 위생 문제다, 자리가 안 좋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둥 핑계를 대면서요. 없는 형편에 그때까지 저희가 민호한테 해준 돈이 이래저래 1억이 넘었더라고요. 지은이는 그 와중에 둘째까지 가졌어요. 아이들 키워야 해서 일은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또 손을 벌리더라고요. 어머님, 애 키우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애들 한 번씩 아플 때마다 병원비도 들고요. 그런데 애 아빠가 자리를 못 잡으니 힘들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또 보태줬어요. 제가 마트에서 버는 돈으로요. 그렇게 1년을 도와줬으니까 그것만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들한테 준 돈이 총 1억 3천만 원 정도는 될 거예요. 이게 노후 준비를 안 한 건가요? 이 돈이면 제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와서 노후 준비 안 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결국 가게 한다고 가져간 돈 전부 공중으로 날리고 작은 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집에서 애들만 봤죠. 저는 계속 마트 청소 일을 했어요. 아들 가게 한다고 대출받은 3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았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드니까 하고 참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밤에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어요. 팔도 제대로 못 들어 올리겠고. 여보, 병원 한번 가봐. 미련하게 참지 말고. 가도 별거 아닐 건데 뭐. 돈 아까워서 그렇지. 참을 만해. 아니야. 건강이 우선이지.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MRI까지 찍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50견이 심하게 왔네요. 관절낭 유착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수술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더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가 3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그 말을 듣는데 돈을 떠나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민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어깨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수술이요? 엄마, 지금 저도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서요. 아니, 제가 돈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선을 그으면서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아파서 수술하는 건데 엄마, 보험 처리 잘해주는 병원으로 가보세요. 요즘은 그런 거 잘해주는 데가 있대요. 그 말 듣고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그동안 1억 3천만 원을 써가면서 도와줬는데 정작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돈 얘기도 안 나왔는데 벌써 빠듯하다는 말부터 앞세우나 싶어서요. 그런데 며느리 지은이는 더했어요. 전화를 바꿔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애 키우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해놓으셨어야죠. 요즘 시대에 자식들한테만 의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의존했다고요? 오히려 제가 이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 꼴 난 거잖아요. 지은아,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존했다고 그래? 어머니 지금 수술비 얘기하시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미리미리 준비 다 해놓으셔서 이런 일 없으세요. 정말 기가 찼어요. 친정 부모님은 준비를 다 해놨다고요. 그 친정에서 애들 결혼하고 여태까지 한 푼도 안 도와준 거 벌써 잊었나 봐요. 그날 전화를 끊고 났어.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봤어요. 아들 결혼시킬 때도, 사업자금 줄 때도, 생활비 도와줄 때도, 그때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하던 애들이 정작 제가 아프니까 빠듯하다, 의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 뒤로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제가 수술하는 날에도 오는 것은커녕 수술 잘 됐냐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재활치료 받으러 다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아플 때는 관심도 없더니 돈이 필요하면 또 연락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ATM기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정말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저희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민호한테서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어깨는 괜찮아요?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우리 집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아, 결국 목적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들었어. 그런데 왜? 아니, 그냥요. 혹시 집값이 많이 오를까 봐요.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오르기 전에 명의를 제 쪽으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요. 돈 벌어서 나간다고 그동안만 원룸에 계시라더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지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집명의 이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요. 며느리 또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생전 오지 않던 민호와 지은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애들도 데려와서는 마치 가족 나들이라도 온 것처럼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랜만에 왔네요. 엄마, 오늘 날씨 좋아서 애들이랑 산책 나왔다가 들렀어요. 그런데 애들은 금방 심심해 하더라고요. 원룸이 좁으니까 뛰어놀 공간도 없었죠. 서준아, 준우야. 할머니가 과자 사줄까? 그렇게 말하고는 애들을 남편 편의점에 보냈어요. 애들이 나가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명의 이전 얘기요. 역시 나였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호도 거들더라고요. 엄마,
어차피 저희가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저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확정적으로 준다고 했니?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저 자리 잡으면 준다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자리 잡으면 집 구해서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언젠간 엄마 아버지가 나이 더 들고 힘들어지면 그 집 팔아서 써야 한다. 너희가 노후에 도와줄 거 아니잖니? 그리고 우리도 좁은 원룸에서 지내는 거 힘들어.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럼 결국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저희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집에 살면서 관리도 하고 이것저것 고쳐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들어갈 때 집 고친 비용은 내가 다 댔잖아. 그건 그렇지만 저희가 살면서 관리한 거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저희가 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고요. 이런 작은 곳이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그 말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은아, 너 지금 말 다 했니? 사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지. 어머님, 저희도 애들 크고 있고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지내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더 확실하게 해두자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사는 거 같다고? 네, 어차피 저희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저희 주기가 아까우신 거예요? 그때 민호가 나서더라고요. 엄마, 저희도 엄마 아플 때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때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서류였어요. 어머니, 이거 법무사 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명의 이전 진행할 수 있어요. 뭐? 도장만 받으면 되게 서류를 미리 준비해 와서는 명의 이전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재개발되면 집값이 많이 오를 텐데 그때 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복잡해져요. 지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세금 얘기까지 벌써 다 알아봤니?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래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엄마, 그리고 저희가 명의 받아서 나중에 엄마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지금처럼 월세 사시는 것보다 훨씬 좋죠? 용돈. 네. 재개발되고 나서 새 아파트 나오면 그때 수익도 생기니까 엄마한테 매달 드릴게요. 정말 웃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 집을 가져가서 용돈을 주겠다고요. 제가 아플 때는 300만 원도 아까워하던 애들이 집값이 오른다니까 갑자기 용돈까지 주겠다고요? 얼마나 줄 건데? 그때 되면 상황 봐서. 역시나 구체적인 얘기는 없더라고요. 지은이가 다시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것도 다 서로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상속으로 넘어가면 세금도 더 많이 나오고 절차도 복잡해지는데 지금 증여로 처리하면 훨씬 간단해요. 어머님 힘 안 들게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상속. 내가 죽어야 상속이지. 혹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미리 정리하자는 얘기죠. 그때 애들이 과자 사들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과자 주셨어요. 그 순간 지은이와 민호 얼굴이 또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래, 우리 서준이 준우 잘했네. 우리 앞으로 몇 년 후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애들 앞에서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치가 떨렸어요. 서류를 보니까 증여 계약서더라고요. 집을 공짜로 넘겨달라는 거였어요. 너희들 진짜 뻔뻔하구나. 네? 민호와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뭐가 갑자기야? 저는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미리 서류까지 준비해와서 내가 도장만 찍으면 되게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라고? 어머님, 저희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지은이가 애들 눈치를 보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님, 애들 앞에서 이러시면 애들 앞에서? 너희가 애들 앞에서 이미 이사 간다고 말해놓고는 지금 와서 애들 핑계야? 그때 서준이가 과자 먹으면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가요? 지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서준아,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얘기 중이니까 준우랑 조용히 과자 먹고 있어.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 예전에 뭐라고 했지? 뭐려?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다 해놨다고 했지?
네. 그럼 친정 가서 집 사달라고 해봐라. 네? 친정이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거기서 집 한 채 사달라고 하라고. 지은이가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왜? 못해. 친정 부모님이 준비를 그렇게 잘 해놨다면서?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은이 친정 얘기랑 우리 집 얘기랑은 다르잖아요. 다르긴 뭐가 달라? 저희가 그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 살고 있지. 내 집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뭔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야. 그게 바로 내 노후 준비인데 몰랐어? 엄마, 내가 수술해야 된다고 전화했을 때 나한테 노후 준비 안 돼 있다고 뭐라고 했지? 1억 3천이 넘는 돈을 너희들한테 써가면서 내가 노후 준비를 안 했다고? 지은이가 목소리를 작게 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거고 그리고 솔직히 그 집 말고 노후 준비된 거 뭐 있으세요? 그동안 뭐 하고 사셨어요? 요즘 시대에 노후 준비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부담 주시면 어떡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사실이잖아요. 애들 아빠 일도 잘 안 풀리고 애 키우느라 바쁘고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요새 누가 부모 병원비 다 대주고 살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받은 게 얼마인지 알기나 해. 그건 그거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준비를 안 하신 게 맞잖아요. 그건 그거고 뭐가 그거야? 어머니께서 저희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거랑 집 문제는 별게 아닌가요?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별개? 내가 1억 3천을 써가면서 너희들 도와준 게 집 문제랑 별개라고? 엄마, 그 돈은 저희가 갚을게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갚을 거라고? 언제?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당장은 어려우면서 내 집은 당장 달라고? 그때 지은이가 다시 친정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이 정도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물어보자. 너희 친정에서는 왜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 그건 그때는 저희가 혼자 임신을 해서 아, 그때는 화가 나서 안 도와줬고 지금은 노후가 준비됐다. 그 말이지? 지은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친정 가서 말해봐. 딸이 살 집 좀 사달라고. 어머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자식들 사는 집까지 흔드세요? 흔들어. 그리고 간단하지 않다고? 그럼 나한테 집 달라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 아니야?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건 자식 집 뺏어서 노후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민호가 나서려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이제 와서 그 집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진짜 어쩌자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수술할 때 우리가 못 도와드린 건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그 집을 다시 찾으려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시려고 자기 노후는 스스로 다 준비해 두셨어요. 어머님도 좀 그런 걸 배우셨어야죠. 지금 그게 할 말이니? 현실적인 얘기죠. 민호가 마무리하듯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계산하려 드는 거 솔직히 좀 실망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나가라. 네, 너희 당장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가.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엄마, 그리고 애들 과자 다 먹었으면 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서류 들고 오지 마. 지은이가 서류를 다시 꺼내려 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저는 서류를 확 밀어냈어요. 나는 너희가 결혼한 순간부터 너희를 위해서 살았어. 밤낮을 청소해가며 너희를 위해서 살았다고. 어머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그게 바로 내 노후야. 지은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머님 설마 저희를 내쫓으시려는 건 아니죠? 나는 시간을 많이 줬어. 내 집을 내가 되찾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아서 상의하렴. 민호가 애들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은 일단 갈게요. 며칠 더 생각해 보시고. 생각할 것도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친정에서 집 사달라고 했는지부터 얘기해.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애들이랑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 친정이 그렇게 노후 준비가 잘 됐다며? 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손짓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그렇게 아들 내외를 내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손주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민호가 와서 뭐라고 했어? 응. 집 달라고 서류까지 들고 와서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거야? 뻔뻔하기는. 내가 다 쫓아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며칠 뒤였어요. 이번엔 민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저 왔어요.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부드러웠어요. 이건 또 뭔데? 관절에 좋은 영양제래요. 어깨 안 좋으시다면서요. 비싼 거예요. 그 말에 전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난번 제가 수술할 때는 돈 달라 할까봐 선 긋더니 이번에는 영양제를 사왔더라고요. 됐어. 이런 건 안 사와도 돼. 엄마, 저희가 그동안 신경 못 쓴 거 죄송해서 그래요. 지은이는 안 왔어?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진심으로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러더니 의자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애들이요. 요즘 계속 할머니 얘기해요. 서준이는 밤마다 할머니 집에 안 가냐고 묻는다니까요. 준우는 유치원에서 그랬대요. 할머니가 우리 쫓아냈다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손주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 뻔하잖아요. 민호야, 지금 그런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엄마,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날은 좀 성급했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애들 교육 생각하면 그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또 그 집 얘기구나? 엄마, 애들 친구도 다 그 동네고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있고 지금 이사 가면 진짜 애들 정서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명의 이전 말고요. 그냥 지금처럼 살게만 해주시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내가 널 위해서 결혼 자금의 생활비에 1억 3천을 넘게 썼어. 그런데 지금은 애들 핑계로 또 머무르겠다? 엄마,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어깨 수술할 때는 노후 준비 안 했냐고 펄쩍 뛰고 연락도 없더니 이제 와서 너희 말대로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나는 이제 그 집이 필요한데 그럼 어쩌니? 민호가 잠시 말문이 막히더니 또다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그 집 말고 뭐 있어요? 뭐? 엄마 노후 준비 그 집 하나가 다잖아요. 그것마저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거 보면 저도 진짜 속상해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주셨으면 미련을 좀 버리셔야죠. 저희가 그 집에 산 게 얼만데 이제 와서 이러세요.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민호야, 엄마, 저희한테 집 뺏어서 노후 챙기려는 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세요? 너무한 게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가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결혼하고 사업하고 했는지는 알지? 나는 내 아들에게 해주는 그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노후 준비를 했네 안 했네 하면서 나를 무시했지. 그리고 이제 와서 명의를 바꿔달라고 하면 내가 얼씨구나 명의를 바꿔줄 줄 알았어. 사람이 적어도 염치는 있어야 하고 양심은 있어야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집 내가 쥐고 있으련다. 돈 없으면 팔아서 쓸 거고 내 거 찾고. 너희한테 그런 소리 더 이상 안 듣고 싶구나. 엄마, 집은 이미 주신 거잖아요. 준다고 한 적 없어. 잠깐 살라고 했고 자리 잡으면 나가기로 했어. 너희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기회를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데 지은이는 나한테 그 집 하나밖에 없냐고 비웃고 넌 지금 나한테 너무하다고 하는데 누가 너무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저는 민호가 사온 영양제 박스를 확 들어 현관문 앞에 던졌어요. 이딴 거 필요 없어. 시간 많이 못 준다. 엄마, 애들 생각 좀.
서준이, 준우, 그 애들 이용해서 내 마음 흔들어 보려는 거 이제 안 통해. 이제부터 그 집 내가 다시 찾을 거야. 뭐라고요? 변호사 통해 준비 중이야. 민호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게 왜?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차피 너희 말대로 나는 노후 준비 하나 없는 사람이고 너희는 준비 잘 된 처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 보던지. 민호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나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껏 구두로만 했던 얘기를 서류로 정리하고 법적으로도 명확히 집 소유권을 확인받았어요. 민호가 살고 있는 그 집.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돼 있었고 증여도 상속도 양도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어머님 재산이 맞습니다. 아드님 부부가 계속 살고 있다면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점유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30일 이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더니 어느 날 지은이가 전화를 해서는 울먹이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서운하다고요? 그 말에 웃음만 났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서운하고 서럽고 억울했는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으면서요. 그래도 전 담담하게 말했죠. 그래. 나도 서운하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서운할 일 없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결국 민호는 그 집을 정리하고 전세로 얻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지은이는 친정에서 보증금을 일부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노후 준비가 잘 됐다던 친정. 결국 돈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한마디 툭 던졌어요. 잘했어. 이제라도 다 정리해서 우리 인생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김순덕으로 살려 합니다. 아직도 어깨는 욱신거리지만 이제는 병원도 제 시간에 다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청소일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랑 편의점 번갈아 가며 운영도 하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도 마십니다. 그게 이렇게 평화롭고 소중한 시간인 줄 예전엔 몰랐어요. 혹시라도 민호와 지은이가 다시 연락이 온다면 이젠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제 인생부터 제가 챙길 거라고요. 손주가 보고 싶지 않냐고요. 그립죠. 생각나죠. 꿈에도 나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닌 제 자식의 자식이니까요. 이제는 그저 제 어깨와 제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조용히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